당장 스테이블끼리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됩니다. 이유는 전 세계 통화는 다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RLUSD는 리플이 만든 달러 기반 자산, JPY는 일본 쪽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유로, 엔, 파운드, 페소 각각 다 발행 주체가 다르고 신뢰도도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직접 연결하려면 국가 수만큼 환율상 환율 페어라는 걸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유동성도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안상 리스크도 커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면 중립적이고 빠른 연결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XRP입니다. 제가 리플과 관련된 분석과 해석에 대한 영상을 꽤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중간중간 영상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이해가 잘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미국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재단 보유 물량을 미정부의 20%에서 30%를 넘기고 또 스위프트 대체로 XRP를 채택하는 방안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XRP 사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을 XRP가 어떤 구조로 연결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에 대해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그리고 중앙화 코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각각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렸지만 추가로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먼저 스위프트랑 미국 정부 부채 문제 해결부터 살펴볼게요. 이 질문은 한마디로 XRP가 미국 정부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또는 준비 자산으로 채택될 수 있냐는 그런 질문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5개 암호화폐를 국고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죠. 여기에 비트, 이더, 에이다, 솔라나, 마지막으로 리플이 포함됐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 자산 비축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된 건데 비트코인은 영구 보유 자산으로 지정되었지만 XRP를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는 정부가 소유한 압류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비축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정부가 직접 매수해서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된 자산 중 일부를 보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의 포인트였던 미국 정부 부채와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먼저 미국은 지금 부채 문제와 국제결제 시스템 효율성 문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기존의 달러 발행 기반 시스템으로는 점점 조절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제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위프트는 느리고 비용도 높고 지정학적 영향도 커서 점점 디지털 대체 수단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즉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떤 점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가? XRP는 스위프트를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속도와 구조를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몇 초 안에 결제 처리가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중개 없이 송금 가능하며 중립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자산이에요. 이미 리플렛을 통해 수많은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ODL 시스템으로 실물 자금 흐름을 이미 처리하고 있죠. 만약 리플이 보유한 XRP 물량 중 일부를 공공금융 시스템의 기반 자산으로 제공된다면 중앙은행이 민간 기술을 흡수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직접 XRP를 발행하거나 개발하는 건 아니더라도 XRP를 활용한 국제결제 시스템이 공공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 IMF, BIS 또는 다자간 결제 시스템에서 이런 방식은 이미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 걸리는 부분은 뭘까요? 리플이 민간 기업이라는 점, XRP가 아직 미국 내에서 정식 상품으로 완전히 규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산 보유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뭐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재단 물량이나 에스크로 물량 같은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최근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의 법적 지위가 점점 정리되고 있고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인프라 기업 인수를 통해서 공공성과 제도권 진입을 강화하고 있어요. 즉 이건 단순한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블록체인 기반 백엔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 정부가 XRP를 들고 부채를 갚는 건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이 새로운 결제 인프라나 다자간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개설할 때 XRP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미 중남미, 아시아 일부 국가 지역에선 리플렛 기반의 결제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은 갖춰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상상이라기보다 향후 디지털 통화 체계에서 기술적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후보군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XRP는 덜 쓰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해요. 먼저 개념부터 정확하게 구분해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가치가 고정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항상 1달러 근처의 가치를 유지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종이돈, 즉 법정화폐가 디지털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XRP는 브릿지 자산, 즉 돈을 옮겨주는 역할, 다른 통화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실제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갖고 있고 그 친구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길 원한다고 해보죠. 이럴 때 그냥 RLUSD를 JPY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연결된 시장이 없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서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XRP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내가 갖고 있는 RLUSD를 XRP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XRP를 일본의 JPY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죠. 즉 1단계는 RLUSD를 XRP로 바꾸고 2단계는 XRP를 JPY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XRP가 중간에 환전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스테이블 코인과 상대가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르더라도 XRP가 가운데서 매끄럽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돈이 빠르고 싸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스테이블끼리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 됩니다. 이유는 전 세계 통화는 다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RLUSD는 리플이 만든 달러 기반 자산, JPY는 일본 쪽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유로, 엔, 파운드, 페소 각각 다 발행 주체가 다르고 신뢰도도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직접 연결하려면 국가 수만큼 환율상 환율 페어라는 걸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유동성도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보안상 리스크도 커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면 중립적이고 빠른 연결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XRP입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XRP 수요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는 쪼개진 유동성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유로 스테이블, 엔화 스테이블, 위안 스테이블 이렇게 많아질수록 서로 직접 연결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통화 간 이동도 빨라지고 시스템도 단순해지죠. XRP는 딱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XRP가 쓸 환승 거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구조예요. 즉 스테이블 코인은 돈이고 XRP는 그 돈을 옮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길이 많아지면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루트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은 리플은 XRP를 40% 정도 보유한 중앙화 코인 아니냐, 매달 10억 개씩 시장에 나오니까 탈중앙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한 분은 XRP를 리플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회사가 보유한 물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듯한데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이긴 합니다. XRP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 리플이 반 이상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매달 시장에 푸는 구조면 이거 중앙화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XRP라는 코인의 구조 자체가 탈중앙화가 되어 있냐, 또 하나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입니다. 먼저 XRP는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분산된 코인은 아닙니다. 초기 발행 당시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리플이 보유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현재도 전체 물량 중 약 40% 정도가 에스크로 계정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에스크로 계정에서 매달 최대 10억 개까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구조로 자동 진행돼요. 즉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만 보면 와, 매달 그렇게 풀리면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리플은 매달 풀린 물량 중에서 일부만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 계정에 잠가버립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유통되는 양은 평균 2억에서 3억 개 정도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XRP 스캔이나 비트원프 같은 탐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즉 공급 구조는 통제되어 있지만 그 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XRP는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된 코인은 아니지만 공급 통제, 공개 구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코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너무 많은 XRP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리플이 전체 유통 가능 물량 중 약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40%라고 말한 건 에스크로 계좌를 말한 거고, 이건 리플이 직접 지갑에 보관하고 운영에 사용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시장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리플이 어떤 목적을 갖고 XRP를 운영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리플은 XRP를 그냥 팔아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XRP 기반으로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직접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리플렛으로 국가 간 송금을 연결하고 ODL 시스템으로 실시간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했고 커스터디와 CBDC 관련 백엔드 인프라도 확장 중입니다. 즉 XRP가 잘 사용돼야 리플이 살아남는 구조예요. XRP를 망치면 회사 사업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매달 풀리는 XRP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리플은 매달 풀리는 물량 대부분을 파트너사에 지급하거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사용 중이고, 특정 지역에서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전략적으로 XRP를 활용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매번 사전 공지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 간 계약, NDA, 내부 전략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에 남기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XRP는 완전한 탈중앙화된 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구조와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형 통제 분산 구조예요. 리플은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XRP 생태계를 키우고 실제로 글로벌 결제망과 금융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들고 있어서 위험하다 보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하냐면, 물량이 많냐 작냐가 아니라 그 물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XRP는 그 질문에 대해 적어도 지금까지는 꽤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또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정보가 많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오히려 중요한 핵심을 더 정확히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설계됐고 어디에 쓰이고 앞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일지 그걸 함께 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구조를 뜯어보고 흐름을 해석해드리는 컨텐츠도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